2010년 11월 부산의 한 도시. 늦가을 바다는 계절의 끝을 닮아 있었다. 햇빛은 부드러웠고 바람은 차갑지 않았으며 파도는 유난히 낮았다. 그날 바다는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평온함 속에서 한 남자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 황혼 이혼 이후 혼자 살던 남자, 그리고 혼자 떠난 낚시 여행. 이 사건은 사고인지 선택인지 혹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경로의 결과인지 끝내 확정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그날 하루를 처음부터 다시 걷는다. 이 기록은 미스터리 다큐 채널 러브조이에서 전한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면,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실종 사건은 늘 과거형으로 불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확정된 사실부터 차분히 정리해본다. 실종자의 가명은 이정우, 당시 만 61세. 부산에서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근무했고 2009년 말 퇴직했다.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문제는 관계였다. 결혼 생활은 약 30년간 지속되었고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했다. 2010년 초 이정우와 아내는 황혼 이혼을 선택한다. 법적 절차는 길지 않았고 분쟁도 크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조용히 끝난 이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혼 이후의 삶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고 혼자 지내기 시작했다.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겉으로 보기엔 담담했지만 말수가 줄었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 시간을 채운 것이 낚시였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바다로 향했고 대부분 혼자였다. 2010년 11월 17일. 이날의 일정은 비교적 명확하게 복원된다. 5시 20분. 이정우는 원룸 건물을 나선다. 이 시간은 출입 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로 확인된다. 그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낚싯대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여동생에게 보낸 짧은 문자였다. 바다 좀 보고 올게. 6시 40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을 결제한다. 카드 기록으로 확인된다. 휴게소 CCTV에는 혼자 앉아 창밖을 보는 모습이 잠시 잡힌다. 그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8시 5분 항구 인근 편의점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다. 캔커피와 컵라면 그리고 작은 과자를 계산한다. 계산을 마친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다. 이 정지된 몇 초는 많은 해석을 낳았지만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방파제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점뿐이다. 그 이후의 행적은 모두 추정이다. 추정컨대 그는 8시 30분 전후 인적이 드문 방파제 끝이나 갯바위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간대는 조수간만과도 맞아떨어진다. 다만 확정된 목격자는 없다. 차량은 11월 19일 11시 10분 항구 공영주차장에서 발견된다. 차량 위치와 상태는 확정된 사실이다. 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에는 낚시 가방과 간단한 식료품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랜턴이 남아 있었다. 차량 내부에서 다툼이나 급박한 상황을 암시하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는
11월 18일 23시 30분 여동생에 의해 접수된다. 이혼 후에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오빠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자 불안해졌다고 진술한다. 이 시점에서 이정우는 최소 40시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수색은 11월 19일 7시부터 시작된다. 경찰과 해경 그리고 인근 어민들이 동원된다. 방파제와 갯바위, 인근 해상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확정적으로 발견된 물건은 낚시용 쿨러와 접이식 의자였다. 각각 다른 위치에서 발견되었고 큰 파손은 없었다. 이 사실은 사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동시에 물건이 분산된 이유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언론은 사건을 비교적 짧게 다뤘다. 황혼 이혼 후 홀로 낚시 떠난 남성 실종. 일부 매체는 추정이라는 표현을 붙여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확정적 증거는 없었다. 이 프레임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았다. 가족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 아내는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지인을 통해 마지막 통화에서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고 전했다. 여동생은 수색 현장에서 오빠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지만 사라질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진술들은 모두 사실이지만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사건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는 단서는 실종 10일 뒤 11월 27일에 등장한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에서 실종 당일 9시 48분에 짧은 신호가 포착된 것이다. 위치는 항구에서 약 2km 떨어진 야산자락. 확정된 사실은 신호가 잡혔다는 점뿐이며 그 이유와 경로는 모두 추정이다. 휴대전화가 이동했는지 혹은 일시적으로 켜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하나의 단서는 차량 대시보드 안쪽에서 발견된 메모다. 접힌 종이에는 날짜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 이것이 유서인지 단순한 감정 기록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 수사 기록 역시 이 문장을 해석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다. 현재 이정우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법적 사망 추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2010년 11월 17일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하루로 남아있다. 이 사건이 남기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다. 관계의 끝은 곧 삶의 끝이 아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상태는 때로 주변의 시선을 흐리게 만든다. 우리는 누군가의 침묵을 얼마나 자주 지나쳐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늦게 알아차리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지금까지 2010년 11월 부산에서 발생한 황혼 이혼 후 실종 사건을 따라왔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미스터리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 더 많은 기록되지 않은 사건과 사라진 시간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러브조이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